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시장의 상황을 크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파일코인의 전체 차트입니다. 자, 보면 그림을 잠깐만 볼게요. 180달러가 넘어갔었죠. 고점이 지금 5달러 그 근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5달러 근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고점이 180달러가 넘어갔다. 시차 두고 고점은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가리라 생각을 해요. 파일코인에 대한 명확성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성은 나와 있죠. 제가 지난번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리면서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또한 진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언급드린 겁니다. 중국의 퍼스트 네오입니다. 자, 보게 되면 고점이 전고점 18만 원. 자, 그 전고점은 얼마였죠? 27만 원? 그 근방이에요. 지금 11,000원입니다. 중국은 100% 돌아옵니다. 중국이 돌아와야 또한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 11,000원이에요. 얘 또한 다음번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장은 코인과 NFT와 블록체인과 CBDC 세상은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산이 폭락을 해 있고요. 주식과 채권과 코인 시장 다 폭락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성장세를 어디서 보이냐? 채권에서 성장세를 보일까요? 주식에서 성장세를 보일까요? 블록체인과 코인의 시장이라는 건요. 블록체인과 코인의 세상이라는 건 기업이 중심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죠? 대량 생산을 끝내고 블록체인의 세상에 코인의 CBDC가 중심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메타를 기준점으로 해서. 자, 그러면 지금 고점 대비 대략 한 18만 원을 고점으로 보더라도 19만 원? 그 고점 좀 보더라도 11,000원이면 20분의 1 토막 나 있죠? 그죠? 자,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펀더멘탈이 각 분야의 각 국가의 1등 섹터. 제가 항상 자, 비트코인 2,880만 원, 8,200, 300에서 바닥권에서 기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달 기준으로 볼게요. 세계 넘버원이죠? 자, 바닥권에서 기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얘네는 알트코인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뭐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토막은 기본적으로 나니까 자, 보면 570만원. 자, 찍고 600만원 언저리에서 223만원. 여기서 기고 있죠. 자, 우리 XRP는 올라간 것도 없죠.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고, 반등 나오고 기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눌려있죠. 가장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 언급을 드렸죠. 그죠? 고점 딱 찍고 기다가 상승 나왔다가 눌려서 이 부근에 있다는 거죠. 해결이 되면 가장 끝판왕으로 모습을 도래하겠죠. 자, 네오와 그리고 또다시 다시 한번 언급드렸지만 파일코인 그리고 기타 등등의 알트코인들은 각 섹터를 대표하는 알트코인들은 박살이 나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참고사항으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호라이즌 한번 봐볼까요? 익명성 코인은 반드시 도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투명과 방패를 통해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볼 수가 없겠죠. 호라이즌과 지캐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3달러, 12달러 부근이에요. 얘 또한 의미하는 게 크다. 자, 보면 얘 또한 대략 한 뭐 150달러, 140달러에서 지금 12달러, 13달러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펀더멘탈이 각 섹터에 대장 섹터에 있는 코인들이 다 박살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마무시한 기회예요. 매입할 수 있는. 지켓이 50달러입니다. 자, 보게 되면 지켓이 또한 2,000불이 넘어갔었죠? 자, 이 보게 되면 2,000불이 아니라 여기서 요 기준점으로 보시죠, 그냥. 600달러에서 현재 50불까지 그 부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600불에서 50달러까지 이게 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지금은 정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쌍낙타봉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기대감으로 쭉 크게 큰 상승이 나와요. 그 다음 나오는 상승이 진짜 찐 상승이다. 모든 산업의 거대 패러다임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닷컴 버블 때만 그랬죠. 엄청난 버블 뒤에 진짜 살아남는 기업들이 그 시장을 다 잠식해 나갑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네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나온 상승이 정말 큰 상승이다. 그리고 파일코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 다음번에 나온 상승은 진짜 찐이다. 사실 이 블록체인과 코인에 대한 산업이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밑그림은 다 그려져 나가고 있죠. 그리고 진짜 그 다음에 나오는 실생활에 적용이 되게 되면서 세상을 변화해 나가게 되면서
대중에게 인식되고 사용되어질 때 정말 거대한 큰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합의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상품이냐 증권인에 대한 규격이 정해지게 되면 전 세계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아시아와 중동과 그리고 북미 그리고 아세안 전 세계 바로 각 국가의 기관 투자자의 자금들이 번호표를 뽑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친 듯한 자금들이 ETF 승인과 함께 여기 시장으로 자금은 쏟아져 들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지금은 첫 번째 낙타봉, 두 번째 낙타봉이 찐이다. 우리는 그 사이클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마무리를 치면 매크로 크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마무리를 치면 제 눈에는 지금 코인 시장과 이런 부분에는 엄청난 기회라는 겁니다. 매집하기에. 그 부분은 제 눈에 그렇게 읽혀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본인 또한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한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이 시장이 100배 이상 성장한다면 지금은 엄청난 기회가 아닐까요? 이 기회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가 다음번 부의 흐름에 있어서 그지로 전락하느냐 부의 고속도로에 추월할 수 있느냐 그 차이를 남길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예전에 나왔던 큰 그림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금융 대기업 SBI, SBI 뒤에 소프트뱅크가 있고요. 같은 뿌리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암호화폐 산업의 희망은 리플과 R3에 달려있다. 자, 하나씩 제목만 보세요. R3 코다 플랫폼에 국제은행 간 통신 표준 스위프트 적용한다. 이 제목만 보셔도 감이 오셔야 돼요. R3 코다 결제 애플리케이션 첫 결제 수단으로 XRP를 채택하였다. 감이 오시나요? 이 그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SEC와 분쟁 속에서 XRP 대형 지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상 최고치. 자, 그래서 100만 XRP 이상 보유한 대형 지갑 수가 1894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XRP 대형 투자자가 계속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현재 XRP 주소 수는 총 435만 개에 달한다. 이 주소들이 보유 중인 XRP 총 수는 약 566억 8천만 개로 추산된다. 자, 이 부분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XRP 레저 메인넷에서 NFT를 생성한다. 드디어 XRP20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레저 메인넷에서 NFT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 슈얼츠는 NFT 생성 새 토큰 표준 XRP2N 수정안이 XRP 레저 메인넷에서 활성화됐다. 이번 토큰 표준은 기존과 달리 NFT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XRP 레저의 성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혁명적인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바로 이더리움 721 NFT 표준 발행이 기본적으로 지금의 현 NFT 시장을 다 잠식하고 있죠. 그 시장에서 바로 세상을 혁명시킬 XRP 레저를 통한 XRP20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혁명적인 바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준은 테스트 과정에서 XRP 레저의 버그를 발생시키는 바 있다는 게 리플 측 설명이다. 리플 측이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업 XRP 레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리플 커뮤니티는 XRP 레저의 NFT 지원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다. 향후 몇 주 내로 XRP 레저의 NFT 지원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것. 자, 이어 5월 리플이 높은 거래 수수료와 NFT 발행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부분이에요. XRP 레저를 통한 NFT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수수료를 최적화하고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모두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리플 측은 밝혔다. 더불어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레저를 기반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NFT 응용 서비스와 거래 시장을 운용할 수가 있다. 아주 작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작업 증명보다 12만 배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자, 같은 내용이 U2D를 통해서 리플 CTU XRP 원장에서 NFT 혁명을 선언하였다. 정말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나옵니다. 머니그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보관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미국 송금업체 머니그램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리플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떨어진 거 아니야? 이별한 사이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다 하고 있다. 글로벌 송금 머니 서비스 머니그램이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한 암호화폐 ATM 업체 코인미와의 협업을 통해서 제공된다. 코인미, 리플, 그리고 머니그램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리테일 매장에서의 비트코인 구매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머니그램은 스텔라 블록체인과 협력하여서 스테이블코인 전송 및 법정화폐 전환 서비스를 준비했다. 이용자가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보유 자산을 스테이블 USDC로 전환하고 이를 머니그램 네트워크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없이 머니그램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법정화폐에서 암호화폐로,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효능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금 이용 인구는 수십억에 달한다. 해당 서비스는 캐나다, 케냐, 필리핀, 미국 등 일부 시장에서만 출시됐다. 자, 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예전 언급드렸던 부분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머니그램 스텔라와 제휴했다. 2022년 10월 7일이죠. 스텔라와 머니그램의 손을 잡았죠. 그죠? 그리고 머니그램 방글라데시 BKC와 통합, 아시아 모바일 월렛 네트워크 확장. 자, 그리고 리플 300개가 넘는 고객사와 함께 리플렛의 성장을 발표했다. 이것 또한 2019년도의 일입니다. 자, 여기 뭐가 나오죠? 리플은 6대륙 45개가 넘는 국가에서 리플렛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70개국 이상에서 대금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미 수백 개 금융기관과 수십 개 국가에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끊임없이 확장을 해나가고 있죠. 여기에 바로 방글라데시의 BKC가 언급되고 있어요. 리플 네트워크에 포함된. 그러면 다시 한번 머니그램 방글라데시 BKC와 통합을 했고 머니그램은 스텔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리플렛에 방글라데시 BKC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따로 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트론 창업자, 자, 저스틴 선이죠. 리플과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스텔라의 제드 맥켈러, 트론의 저스틴 선, 그리고 리플. 자, 그 부분과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향후 암호화폐 10년 내 주류될 것, 약세장 곧 끝날 것. 또 미국 채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자, 이 말도 무관하지 않은데 과연 이 사람 말에 맞을지, 저 또한 약세장이 곧 끝나게 될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은 무지하게 매입하기 너무나 제 눈에는 좋아 보이는 시절입니다. 긁어 모으기에 개수를. 당분간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주목해야 된다. 현재 하락장세를 초래하게 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대차대표를 축소해서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시작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상당 부분이 원인이 됐다. 이걸 좀 더 풀어서 기에 꽂히게 언급을 드릴까요? 미국 연준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해서 양털을 깎았습니다. 연준이 양털을 깎으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깎아버렸죠. 즉 인플레이션을 기득권이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고작 물가 상승률 2%를 연준이 미국이 못 맞췄어요. 2%를 못 맞췄습니다. 물가 상승률. 그것도 무려 12년 이상.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락다운과 중국이 잠겼죠. 그리고 얼마 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러시아가 세계 최강대의 군사가 대국의 1, 2, 3에 들어가는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못할까요? 그런데 시간을 끌면서 바로 전 세계 곡창지대와 에너지 대국인 우크라이나를 잠그고 있죠. 그리고 원유를 계속해서 감산 소식이 나오겠다는 부분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가 없겠죠. 금리를 올려도. 이게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 기반으로 깎았다는 거죠. 근데 트론의 저스틴 선이 이런 말을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이클 동안 전통시장에 압력을 받게 될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희망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내 암호화폐가 주류화폐가 될 것이며 암호화폐가 주류가 될 것이며 트론은 주류 금융 서비스 기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3분기 비트코인 투자 손실 대폭 감소. 가상자산 회계 처리 규정 마련으로 공정가치 반영,
2분기 9억 달러에서 3분기 73만 달러 손실액 크게 줄어. 자,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 100배 이상 가치가 커질 대상을 기계적으로 모아간다는 부분이죠. 지금은 마이너스. 지금 시작했다면 마이너스겠죠. 또는 한 1, 2년 전에 투자했어도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1, 2, 3년 마이너스고요. 1년 만에 가보지도 못하는 영역으로 갑니다. 또 참여가 늦을수록 평단은 올라가겠죠. 그게 지난 100여 년간의 투자의 진실이었어요. 가치가 커질 대상에다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죠. 대중은 심지어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점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선수들과 같이, 세력들과 같이 이제 곧 2번 타자가 들어옵니다. 3번 타자가 되지 않기를 끊임없이 언급드리고 있죠. 중국인민은행 총재, 디지털 위안화에 통제 가능한 익명성 지원을 강조했다. CBDC인 디지털 위안화에 통제 가능한 익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자, 이 말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익명성. 제가 아까 호라이즌과 G캐시를 언급드렸죠.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브라더의 세상이고요. 기득권만 보고 기득권이 아는 세상은 볼 수가 없겠죠. 그 부분에서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월렛 정보 각국이 공유할 계획이다. 각국이 모든 전 세계를 금융의 원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같이 투명 화폐처럼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에 다시 한번 익명성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10월 소비자 물가 한국에서 통계청에서 5.7% 상승했다. 월급은 찔끔 올라가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상승폭 확대. 근원 물가도 4.8%가 상승했다는 거죠. 앞으로 코인 투자를 통해서 또는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지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지로 전략할 수밖에 없어요. 중상층 가운데를 부셔버리면서 극단으로 밀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경제 파일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모든 파일을 줄여나가면서 결국 극단으로 늘어나갈 때 이 부분의 미래를 예측해서 통찰력을 그려서 해지해 나가지 못한다면 정말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4.1%에 달한다. 12월도 50.4%. 이 부분은 결국은 물가가 좌우할 거고요. 물가가 안 됐었을 때 시장이 빠그러지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면서 그때 전환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번 두 번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거릴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겠죠. 엄청난, 다만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1번이건 2번이건 리플과 XRP는 그 지나가는 심장의 중심에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우려로 미국인 암호화폐 관심을 증가한다. 그레이스킬 서베이. 이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중심 세력들이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중심이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주요 주주가 누구죠? 마스터카드이죠. 마스터카드의 주요 주주는 바로 HSBC, CT, 웰스파고. 다 무관하지가 않죠. 나스닥, CME 그룹, 그리고 CME 그룹과 파트너사인 바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뉴욕 증권권에서 바로 벡트, 비트코인 선물 다 연관되어 있고요. 이 모든 밑가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젊은 세대와 소수의 유권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거의 40% 인종적으로 흑인 및 중남미계 유권자들이 약 3분의 1이 지금과 같은 경제적 우려 때문에 암호화폐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자, 중요한 거는 아직도 정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이라고 한다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코인과 블록체인과 NFT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1번 타자의 선점 지역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 심장에 다시 한번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언급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